세상 어디에도 없던 뉴스, 그러나 알아두면 쓸모있는 뉴스. 대한민국 해안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전무후무한 특종 랭킹. 불이한 수산 기술! 높아진 기온으로 더위 먹기도 쉬워져서 기온이 쫙쫙 빠지잖아요. 그런데 여름철만 되면 우리 해안이 몸살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의 랭킹. 여름철 수산재해로 인한 양식 폐사 예방 기술 2입니다. 먼저 여름철 수산재해로 인한 양식, 생물 폐사 예방 수산 기술에 들어가기 전에 여름철 수산재해 랭킹 보시죠. 여름철 양식 생물 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재해 그 첫 번째, 적조입니다. 붉은 바다의 정체, 바로 붉은색 조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적조인데요. 적조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생활, 산업, 그리고 농축산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지구온난화로 높아진 수온 탓에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해서 바닷물 색깔이 적색, 황색, 젓갈색으로 변색된 것인데요. 적조를 발생시키는 대표적 유해 생물은 코클로디듐인데요. 코클로디듐은 아열대 섬종으로 수온이 23도에서 25도 정도일 때 다량 증식합니다. 그 후에 플랑크톤이 일시에 죽으면 그 세균이 플랑크톤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를 사용하는데 이때 물속의 용존 산소의 감소로 가두리 양식 생물이 질식하면서 그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적조 온다든지 수색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은 야간에 적조가 게릴라성 오게 되면은 저희들로서 사실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릴라성 적조로 인하여 약 한 60억가의 피해 금액은 약 한 500억 이상 정도 저희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적조가 일어나는 남해안과 동해안 어민들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수산재해 그 두 번째, 고수온입니다. 고수온 특보가 내려지는 매 여름철. 고수온은 28도 이상이거나 전일 대비 3도, 또 평년 대비 2도 이상 상승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부터 약 50년간 평균 바다표면 수온 상승이 1.23도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6배 더 높은 수치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온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해역이라는 말이죠. 온실가스 배출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급증하게 되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대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표면을 통한 열교환으로 해양에도 영향을 미쳐 수온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적조와 마찬가지로 고수온도 인간의 과오가 초래한 결과. 자, 하지만 그 고통은 애꿎은 어민들과 양식 생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작년 고수온기 때 피해 금액이 한 4억 6천 정도 됐어요. 이제 가을철 출하 시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이제 거의 다 키워놨을 때 죽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금전도 금전인데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사실 앞이 막막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니까.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그때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이제 진짜 이렇게 고기를 못 키우는 거죠, 이제. 아니 어민들은 저 양식업 저거 1년 내내 저거 다 신경 써서 하시는 건데 자, 더 큰 문제는 서해와 남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온이 낮은 동해까지 수년 전부터 이 고수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장기간 고수온이 지속된다면 15도 이하에서 성장하고 있는 김과 미역까지 양식 생물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결국 폐사에 이르는데요. 재작년 2018년에는 그 피해액이 무려 605억 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에 여름철 수산재해로부터 양식생물 폐사를 막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벗고 나서서 개발한 수산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2017년 이전 과거 적조 정보 시스템은 적조가 발생하면 발생 역의 밀도나 적조 생물종 이런 것들 조사해서 팩시빌리나 이메일로 보고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데까지는 8시간이 걸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2019년까지 모바일 웹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적조 예측이 가능한 적조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구축하게 됩니다. 새로 구축한 적조 정보 시스템은 적조 정보 제공 시간을 4시간 단축했는데요. 핸드폰으로 적조의 위치와 수온, 염분, 클로로필을 현장에서 수산과학원의 서버로 전송해 적조를 예측하고 예측된 적조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제가 국립수산과학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에게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실 박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준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박사님, 아니 모니터가 몇 개예요 이게? 와. 여기가 이상해양 종합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여기서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연안에 110개 관측소에서 수온을 관측하고 그리고 또 일부 정점에서는 염분이라든지 용존산소도 관측을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고수온은 수온이 28도씨에 도달이 예상되는 7일에서 10일 전에 관심 단계를 발령을 하고요. 그리고 수온이 28도씨에 도달하게 되면은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28도씨 이상이 3일 이상 유지가 되면 고수온 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적조도 물 1ml에 10개체 이상의 위해성 적조 생물이 국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적조 예비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있고요. 1ml당 100개체 이상의 적조 생물이 반경 2에서 5km 수역으로 확산될 때는 적조 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그리고 밀리리터당 1000개체 이상의 적조 생물이 반경 5km 이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적조 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 적조는 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예측을 하는 건가요? 적조 예측 시스템은 수치 모델과 그리고 빅데이터, AI 기반으로 이 적조 생물이 향후 6일까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동 예측 결과를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관련된 어플이 있나요? 예, 적조는 아직 스마트폰 전용 어플은 개발되지 않았고요. 네.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수온 정보 서비스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깔러 가야 되는데 한번 같이 가시죠. 가시죠. 예. 제가 수온 정보 서비스 어플을 지금 깔았는데 지도에서 찾기를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어떤 관측소들이 분포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 관측소를 누르게 되면 수온 정보 보기가 바로 표출이 됩니다. 여기 밑에 가보시면 수온 속보 보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속보 보기를 보시면 여기에 고수온이라든지 저수온 속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양식 어민들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유용한 어플이네요, 이거. 적조 예측 정보 웹 같은 모바일 서비스를 추진하고 고해상도 적조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적조 정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 적조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이상 수온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는 실시간 수온 관측 시스템을 105개소에서 120개소로 늘리고 수치 모델 및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정확도 높은 예측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주는 우리의 바다. 하지만 때론 무섭게 불변하는 이 바다의 모습이 양식 생물뿐만 아니라 양식 어민들까지 그 피해를 입습니다. 앞으로 편리해진 이 수산 기술을 이용해서 수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풍요로운 양식 수산물을 수확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랭킹 프리한 수산 기술이었습니다. 안녕.